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4월 13일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아마 녹화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지금 녹화는 논스톱으로 해서 바로 유튜브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글로벌 증시를 좀 모처럼 만에 한 2, 3주 제가 안 해드렸는데 오늘 글로벌 증시 기술적 분석을 하고요. 국내 증시도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구간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5월물이 시작이 됐죠. 옵션 시장 방향하고 합성 포지션 만기 예측 구간, 주체별 포지션 구간, 그 다음에 카이사르 내일장 시장, 월요일 날이죠. 옵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배속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뭐 2배속으로 뭐 듣는다든지 하는 분들은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기술적 분석은 수치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세세하게 들어야만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답을 찾기 위해서 빠르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상방이다, 하방이다. 그냥 단정 짓고 매매를 하는 분들은 참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떤 분은 이제 대충 듣고 나서 카이사르가 상방 얘기를 했다, 하방 얘기를 했다. 거기에 꽂혀서 자기 포지션이 하방이니까 하방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승을 하게 되면 카이사르 원망하는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저는 그런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장을 읽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해 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용이고요.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밤에 끝났던 해외 증시 한번 요약을 하면 미국 상승 요인 반도체주가 주도를 좀 한 그런 시장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중요 이슈는 중동 주말 협상 진행, 그리고 빅스 지수가 20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긍정 요인 체크를 하시고 부정 요인 체크를 하시고, 주말에 이제 4월 13일 체크 요인은 뭐냐면 지금 중동 주말 협상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적으로 어떤 주말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란 당국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이라크 전쟁이 뭐 확산된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은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지금 진정 기미가 안 보이죠. 중동 금리가 좀 상승을 했고, 크루드 오일도 뭐 그다지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119달러, 그 다음에 뭐 117, 그 하단은 이제 90선으로 놓고 박스권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보통 전쟁이 나게 되면 3월 달이죠, 4월이죠, 5월, 한 6월까지는 위에서 계속 돌 가능성이 큽니다. 90불. 그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통산 이제 전쟁이 발발되면 그 여파가 1분기 정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1분기 정도. 그 다음에 1분기 지난 다음에 전쟁이 나도 하락하는 예가 상당히 많았다. 이것은 걸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전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뭐 여기서 전쟁이 끝난다 해서 뭐 곧바로 뭐 떨어지고 만약에 재개된다 해서 뭐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카이사르는 보통 3개월 정도는 이 구간에서 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S&P 기술적 대응 구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주가 급등을 했죠. 지금 거의 뭐 2주 동안에 아주 급등을 해서 정고점을 다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미국 시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P 분석을 보면 지난번에 상승 지금 5파가 됐다. 1, 2, 3, 4, 5파.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 가느냐, 아니면 약간 상승을 했다가 페이크 파동이 나온 다음에 급락을 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다겠죠. 계속 머물러 있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아랫방향으로 장대 연봉이 났는데 지금 거의 말아버리는 장대 양봉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1번으로 추가 상승으로 7천선을 가느냐, 이 밑으로 다시 조정을 보이느냐, 이런 확률 게임의 구간에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카이사르는 이 2번 쪽이 조금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120포인트 다시 올라가서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7100이고, 만약에 주봉으로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서서히 눌림으로 한 번은 쌍저점이라든지 조금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 1, 2, 3, 4, 5 여기서 A, B, C로 내려가는 파동이 될 것인가가 이제 관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 B, C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추가 상승을 해서 그러면 5-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7,500으로 가는 파동이 되느냐, 요 구간의 갈림길이 지금 미국 시장을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정고점을 돌파한다 하면 5-1, 2, 3으로 6파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A, B, C로 가는 그런 파동이 될 수가 있다. 카이사르는 돌파를 못할 확률이 지금 현재는 한 6-4 정도로 하락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구름대 상단에 지금 걸려 있죠. 여기에 매물이 엄청 많이 모여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여기서 원형 천정형으로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원형 천정형, 원형. 지금 그 자리에 왔어요. 만약에 원형 천정으로 위로다가 이렇게 돌파해서 가지 못한다면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 스트레이트로 폭락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등하고 내리고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이게 굉장히 더디게 내려오지만 하여튼 401선을 다시 쌍저점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상방으로 돌아가면 강하게 돌파를 해서 구름대를 계속 지지하고 이 고점을 돌파를 해야만이 상방으로 갈 수 있다. 카이사르는 이 구간에 어딘가가 고점을 찍고 서서히
눌리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쌍봉 패턴의 급락에 후행스팬 붕괴되면서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400하고 200일 사이에서는 강한 상승이 올라올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왔어요. 지금 구름대 강력한 저항 구간에 있고 요 구간의 지지와 저항에 따라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이게 A, B, C로 빠질 조종 파동이 나오느냐 아니면 올라가서 행보를 하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그런 싸움이 됐는데 확률은 약간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방으로 돌아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 AS를 중간에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반등의 한계가 왔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이나 다음 주에 매크로적으로 어떤 큰 호재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차트는 무시가 되고 상방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가 되겠죠.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나 모든 정황을 봐서 요게 데드크로스가 났고 그 다음에 지금 100일이 200도 데드크로스가 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지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상방으로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차트의 모습은 거의 7, 80% 부러진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번 애널리스트 최고가가 23만원, 25만원인데 지금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57주라는 전무후무한 실적, 영업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이 다시 상향을 했습니다. 보통 28만원에서 35만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5만원, 33만원 이렇게 추가 상승을 만약에 한다면은 삼성전자만 35만원, 35만원까지 올라간다면 15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수가 삼성전자 혼자 거의 1000포인트는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발생이 되겠죠. 일단은 전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있을 거고요. 28만원 평균이 30만원대니까 28만원대는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충분히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요즘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의 박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을 때 이렇게 급등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 행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이루어지다가 여기 돌파하고 나서 급등 파동이 전개가 됐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도 여기서부터 지금 급등 파동이 한번 됐다 하면 2월 중순부터 보면 시간차로 이제 1개월, 2개월. 만약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이 박스 내에서 머물렀다가 만약에 고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강한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반대로 밑으로 빠져버리면 큰일 나겠죠. 지금 현재는 빠질 확률은 매우 적고 위로 다 올라가는데 그 시기가 한 달 정도는 더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옆으로 행보가 짧으면 2개월이요. 그리고 2개월은 채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시 상황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4월 2주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4월 말부터 만약에 좋게 마무리가 된다면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강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이 매우 긍정적인데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때 올라갈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국 시장은 하락의 차트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강하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장 급락에 같이 밀렸다 가는 그런 파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보고 있으면 추가 상승으로 가는데 미국장은 지금 차트가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위로 돌파를 못하고 밑으로 원형천정으로 미국 시장이 흘러내리면 이 삼성전자도 약간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반도체주는 지금 미국이 엄청 강하게 흐르고 있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고 여타 업종이 조정을 보인다면 이 지수의 상승 달력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시장의 형태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도 이 박스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하이닉스는 지금 여기서 1개월, 그렇죠. 2개월, 지금 거의 하이닉스는 3개월에 거의 찼습니다. 조정 옆으로 행보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 다 빠르면은 뭐 다다음 주 아니면 4월 말쯤에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그런 파동이 나오면 우리도 그때 강한 상승으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미국장이 찬물을 끼얹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계속 행보 파동이 되는 그런 파동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은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분석을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긍정적인 그런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지수 상승을 끌고 가는 두 종목이 강하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지금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했는데 지금 딱 갈림길에 있다. 여기서 매물 소화를 잘 한 다음에 상방으로 다시 5-1, 2, 3 이런 파동으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ABC로 해서 빠져버리는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되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다. 그런 코스피 시장도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일단은 간밤에 MSCI ETF가 미국장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다. 야간 시장 선물은 강한데 ETF는 좀 약하게 마감이 됐다. 그만큼 지금 과열로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식히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10개월, 10개월, 10개월 제가 그래서 11개월 파동에서 약간 눌림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급등이 나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초급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주가 장대 양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올라가는 1,000포인트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끌어올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장대 음봉. 그 다음에 2개월 연속 음봉이 발생이 되면 조정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양봉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840선 선물지수 5600선이 월봉 중심값이죠. 이 자리를 계속 지지를 하게 되면 상승 파동은 유효하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5,600이 이탈되지 않고 계속 위에서 맴돌게 되면 상승은 유지하는데 정고점까지도 뭐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고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고점 이상을 돌파하려면 이 양봉, 음봉에 더 큰 양봉을 세워야 되는데 이 더 큰 양봉을 세우려면 절대적인 수급이 누구한테 들어와야 된다? 외국인. 외국인이 거의 여기서 지금 40조를 지금 팔았는데요. 이 40조 물량이 들어와서 위로 견인을 해줘야만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관은 지금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구간은 올 수는 있는데 추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약간 부정적이다. 왜 그러냐? 미국 시장이 잘못하면 조종파동에 들어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강한 상승을 보인다 하더라도 지수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론은 코스피 지수는 뭐 앞으로 요런 박스권 안에 계속 머물러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 행보 구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의 키포인트는 5,660선 1번 구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월봉은 월봉 5,600, 그 다음에 주봉은 5,660, 약간 높죠. 주봉의 이 장대 양봉에 5,660이 부러지지 않으면 계속 상승 파동이 진행되는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부러지게 되면 다시 한번 행보 파동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장이 3월 달에 전쟁이 발발되면서 아주 폭락을 해버렸죠. 한 번에 뭐 1200포인트 이틀 만에 다 까먹고 그다음 강한 반등을 하고 내려오고 지금 1, 2, 3번이라고 쓰여 있는 곳이 다 갭입니다. 갭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입에 의해서 급등급락, 그 다음에 이란 당국자 말에 의해서 급등급락,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 어떤 발표에 의해서 급등급락, 이런 입에 의해서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급등급락을 해서 지금 쌍저점은 잡은 상태다. 단기적으로 저점은 잡았다. 5,060포인트 내에서 단기 저점을 하고 추세선 돌파하고 상방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돌파 여부를 제가 크게 써놨죠. 이게 6천선입니다. 6천선. 이 위에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150조가 넘습니다. 이 캔들 몇 개가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매수세에 의해서 매물이 쌓여 있다.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난 매수세에 의해서 이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6천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정고점 쌍봉을 돌파하는, 여기서 뭐 조금 더 간다 하면 6,500선까지는 갈 수 있으나 그 이상 탄력을 보기는 매우 어려운 시장의 구조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강하게 간다 하더라도 미국장이 조종을 보이게 되면 우리 다른 종목이 지수를 까먹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초급등 장세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되돌림으로 올라온 구간이 72%가 6천선 부근입니다. 이 자리는 기술적 반등으로 제가 올라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 돼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 A, B, C 파동으로 내려가는 파동이 전개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게 돌파가 돼서 뭐 쌍고점을 형성을 한다든지 추가 상승을 했다가 눌림이 되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돼? 이 박스권으로 형성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얘기를 할게요. 긍정적인 것은 지금
61선에서 올라왔고 21선 돌파했고 5일선이 다시 61선 골드, 21선 골드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캔들이 5일선을 계속 지지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계속 우상향으로 갈 때까지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5일선을 깨게 되면 좋지 않은 흐름이 전개가 됩니다. 21선, 61선, 5일선이 다시 되도록 깨버리면 심각해져요. 그러면은 121선이 여기 올라오는데 이렇게 되면 A, B, C로 빠지는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지금 조종파동이 구름대가 이 자리에 놓여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5600선 내외를 무조건 지켜줘야만이 상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역으로 따지면 뭐가 돼요? 1, 2, 이런 3파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거죠. N자 위로 가는 그런 정고점이나 그 이상을 돌전하고 눌림 주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600선은 매우 중요한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상승의 힘이 가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5600만 이탈되지 않으면 우상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5600을 혹시나 이탈이 돼버린다 그러면 구름대 안으로 일목에서 구름대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특히 양운에서 들어오면 좋지 않다.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급등락 장세가 돼서 이 상방을 돌파를 못하면 이 안에서 이렇게 급등락이 전개가 될 수 있고 돌파됐을 경우에 이렇게 상방으로 가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 갭으로 한 번에 뛰어넘었죠. 그래서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커요. 5600은 5600을 짚고 올라가는 흐름이 되냐 가다가 무너져서 조종파동으로 가느냐 그런 기준을 5600으로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갭에 대해서 굉장히 크거든요. 이 위의 갭은 지금 3일 됐어요. 3일 됐습니다. 5영업일까지 이 5750에 대한 갭을 요 2번 갭이에요. 5영업일까지 만약에 메우지 않는다면 강한 상승으로 위로 가는 파동이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만약에 이 갭을 메꿔 버린다 그러면 상승을 하더라도 전고점이 고점입니다. 이거 매번 소멸갭이 돼버렸기 때문에 매수는 강하나 소멸갭이 돼버리면 이 윗단이 또 매물로 쌓여지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가 행보를 보이다든지 눌림목 조정이 또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 이제 요약을 마지막으로 딱 한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한계치는 도달이 됐다. 과연 ABC로 빠지는 하락 파동이 전개가 될 건지 여기서 계속 소멸갭의 이 갭을 메꾼 다음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건지가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그런데 카이사르 생각은 미국장을 봐서는 추가 상승하기가 좀 부담되는 그런 구간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강한 반등을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구간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고점을 돌파 못하고 행보가 보이면 우리 시장도 미국장과 같이 이런 조정 파동으로 혹시나 이탈이 되면 C파동으로 다시 내려오는 파동 될 확률이 약간은 높다라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호재가 나와서 6천선을 뭐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 정고점 돌파는 필수적이고 조금 더 갈 수도 6,500선까지 갔다가 위에 헤드를 만들고 내려오는 그런 파동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하방으로 공략을 했다가 만약에 6천선을 돌파하면 무조건 일단 숏으로 걸었던 분은 빠져나오고 윗단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수익증을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승이다 하락이다 안 했어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많아서 만약에 숏으로 들어갔던 분이 돌파가 되면 무조건 컷하고 도망 나오라고 했어요. 이 쥐고 있지 마세요. 나중에 뭐 6,000이나 6,500 아니 6,200이나 6,500 갔는데 여기서 카이사르가 숏으로 걸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는 분명히 걸었다고 무조건 컷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컷하고 나서 생각을 해라. 예, 그게 파생의 기본이에요. 분석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파되면 무조건 컷을 해야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선물 시장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을 할 건데요.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5분봉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5일 동안의 움직임, 또 5분봉에 대한 움직임. 우리 시장은 5분봉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월요일날 시장에서는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돌파를 해야 된다? 5분봉으로는 이 선이다. 그렇죠? 중심 886선 이상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만이 상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야간 시장에서 이 자리를 일단은 돌파해 놓은 상태이죠. 888선. 그러면 아침 시장에서 886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되도록이면 그 자리가 지지가 돼서 돌아가는 흐름이 전개돼야 상방으로 갈 수가 있다. 만약에 시초가를 시작해서 886을 깨지게 되고 갭을 메꾼 다음에 여기죠. 갭이 883.50 이렇게 해서 886이 저항이 돼 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하락으로 가고 다시 갭을 메꾸고 돌파해서 886을 지지를 하게 되면 상방으로 가는 요 구간이 핵심 기준선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5분봉은 886선에서 887선을 지지하느냐 저항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시면 되겠다. 5분봉으로 진입을 했을 때는 30분 파동이나 1시간 파동으로 상승과 하락으로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5분 파동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은 어떻습니까? 중심값에 지금 올라탔고 3일선에도 올라탔고 5일선에도 올라탄 879.40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으로 887선이 만약에 지지가 돼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저항이 돼서 밀리면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880선까지 조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갭상승에서 888에서 시작을 해서 만약에 눌림 조정이 돼서 886이 저항이 부러져서 저항이 되면 880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분 파동. 30분 파동은 어디까지 있냐면 지금 중심값이 866에 있어요. 굉장히 하락폭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윗단을 지금 보게 되면 후행 스팬이 지지선이 876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쭉 하락 흐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정이 되면 어디까지 조정이 될 것인지 일단 앞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886선이나 887선을 지지를 해야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상승 파동이 유지가 된다. 월요일 시장에서요. 근데 부러지게 되면 일단 조정이 880선 내까지는 올 수 있다. 근데 880선도 만약에 부러진다. 그러면 876선 요 노란 선 부분요.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여기도 마저 부러진다 그러면 866선까지 폭락 파동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886 그 다음에 880 876 866 이상하게 666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갭을 월요일날 메꿔버릴 수 있다. 만약에 876이 부러진다면
그렇죠. 이게 이탈되지 않으면 상방놀이 계속해서 위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기준 가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0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은 워낙 하단이 아래에 있어요. 836. 이건 뭐 거의 폭락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은 1번 886이나 7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면 상방 공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고점 돌파해서 어떻게 896.90이죠. 여기 90. 이 자리를 돌파하면 우상향으로 계속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그러나 여기가 887.60이 붕괴가 된다. 그러면 하방 공략 여기서 돌파했다 하더라도 정고점 896.90을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이 발생하면 하방 공략을 할 수 있는 두 자리다. 그 대신 돌파하면 무조건 컷. 알았죠? 저는 컷을 분명히 주라겠습니다. 하방 공략을 하되 돌파가 되면 일단 컷 주고 도망 나와라. 만약에 887.50이 이탈이 돼서 하방으로 내려오면 아까도 얘기했던 목표점이 1차가 어디예요? 876선 부근, 그 다음에 866선 부근이 되겠다. 이 자리가 다 보다 모여있다. 867.05 갭 메꾸기 구간, 5일선 구간, 30분 중진가 구간.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가 지지가 되면 요 구간에서 월요일날 만기를 맞이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도 뭐 밀린다 그러면 갭을 다 메꾸러 내려오는 거죠. 850, 그 다음에 60번 840까지도 폭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구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갭 상승에서 지지한, 그 다음에 여기 기준봉, 이게 내려와서 기준봉이 되면 866, 마지노선 860선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면은 상방으로 계속 진행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고, 부러졌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겁니다. 850, 840, 이 61선 중심선 5번까지 4번도 무너졌다, 5번까지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폭락 파동이 전개가 된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주말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이란이 협의에 대해서 어떤 태클을 건다든지 이스라엘이 엉뚱한 짓을 한다. 그렇게 되면 바로 840으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큰 그림으로 분석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말 사이에 뭐 좋은 일이 됐다든지, 지금도 갭상승이 예상이 됐는데 윗단으로 돌파가 되면 이렇게 깔고 앉는 것을 오랫동안 보아야 됩니다. 위쪽에 매물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현재 갭이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구역으로 갭이 또 발생해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윗단의 매물도 한 번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지지가 됐을 때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눌림 매수를 최대한 하시고 상방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이 유리하지, 갭상승했을 때 잘못 매수해서 탁 들어갔다가 눌림으로 밀려버리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갭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를 조금 조심하시라 하면 60분 중진값하고 이격이 상당히 크고요. 5일선하고도 이격이 지금 갭상승하면 좀 벌어집니다. 21선하고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행보를 보여다 가는 것이 더 좋은 파동이고, 만약에 갭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갭을 메워주고 가는 것이 상승 파동에는 상당히 부담이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0분으로 세세하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20분으로는 확연히 드러나죠. 지금 구름대도 다 돌파를 하고 상방으로 올라갔는데
72% 구간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 이 윗단은 지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900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상방 대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올라와서 음봉이나 쌍봉이 되면 하방 공략을 했다가 돌파되면 컷 주고 나오는 그런 매매를 반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40분도 보면 갭상승에서 좋은 모습인데 구름대 하단이 850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확인하고 가야 세게 가는 장세가 되는데 지금 위에 매달려 있고요. 이 중심값이 지금 빨간색으로 변해야 되는데 계속 파란색을 보이고 있다는 건 갭상승했는데 지금 위에서 굉장히 힘에 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갭상승한 다음에 만약 쭉쭉쭉 그냥 올라가는 흐름이 돼야 얘가 이제 붉은색으로 변해서 따라가는데,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간 조정을 더 버리든지 아니면 가격으로 때리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분도 지금 추가 상승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80분 이 자리에서 제가 며칠 전에 후행 스팬이 캔들 저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갭상승에도 양봉을 못 내고 양봉 내더라도 적은 양봉, 그래서 옆으로 지금 개걸음 장세죠. 갭을 하락을 했든지 상승을 했든지 제자리 걸음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상방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910선을 돌파를 해야만이 추가 위쪽으로 950,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중심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매물에 시달리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일봉, 일봉으로 앞에서 이제 쭉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지금 우리 시장 일봉의 큰 갭 자리가 1번 노 갭이죠. 붕괴 갭. 2번 지금 여기 갭. 지난번에 떨어졌던 이 돌파 갭. 3번도 돌파, 4번도 돌파, 5번도 도. 지금 상방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번의 갭이 있습니다. 원래 4번, 5번 갭은 다 소멸 갭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요.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서 밀렸다 가야 되는 그런 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일단 900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숏으로 잡았던 사람도 무조건 일단 컷 주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 여기 가서 이렇게 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갭이요. 쌍봉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컷 주고 위에서 다시 하방 공략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에 여기서 하방 공략이 성공을 한다면 5일선까지 보고 5일선도 이탈이 되면 갭 메꾸는 구간 21선까지 하락 파동, 이 구름대 상단까지 조정으로 보고 상방으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버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매도해서 오버하라는 게 아니고 매도해서 당일날 5일선까지 청산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 5일선도 부러지게 되면 21선까지 보고 상방으로 전환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갭이 워낙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 그런 파동으로 그렇게 하방으로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돌파되면 무조건 컷이다, 알았죠? 하방 공략을 하겠다고 때리고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925나 전고점 다 돼서 950선 가서 이걸 어쩌하지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일단 하방 공략을 했다가 돌파되면 무조건 컷해라. 여기가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는 896.90 돌파 전에 하방 공략을 하고 돌파되면 무조건 컷, 매수는 850대 주봉 중심값 이탈 전까지는 상방 공략, 붕괴되면 컷 스위칭 매도,
딱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월봉으로 보면 월봉은 850선 전후 월봉도 매우 중요하다. 850선. 그리고 850선 이탈 전까지는 상방 공략을 계속 하는데 이탈이 되면 무조건 뛰어내려야 된다. 아시죠? 일단 뛰어내리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이제 복습 차원에서 앞에 가서 보면 5일선이 886선, 그래서 아침에 갭상승을 해서 886선이 지지가 된다 하면은 우상향으로 계속 갈 수 있다. 근데 부러지게 되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는다? 외워야 돼. 880선. 880선까지 내려올 수 있고 이 자리를 지지하면 그래도 상승이 계속 유유가 되는데 만약에 이 자리도 부러졌다. 그러면 얼마예요? 876선, 866선으로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60분 파동으로 봤을 때 이게 갭상승한 그 박스권이기 때문에 860선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이격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갭상승해서 896.90이 돌파 전까지는 하방 공략을 하는데 만약에 돌파되면 무조건 컷하고 도망 나오고 상방으로 스위칭 매수를 고려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대한 매수는 866선 내외 876선의 지지력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분석이 됐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주봉으로 896.90 돌파 전까지는 하방 공략이 가능한데 월요일날 만약에 돌파되면 무조건 컷 주고 도망 나와라. 850.70이 붕괴 전까지는 상방 대응을 계속 하는 거다. 요게 부러지게 되면 그때 또 도망 나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월봉도 850선이 중심값으로 그런 강한 지지선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종합까지 해드렸어요.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주봉, 일봉, 분봉을 다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무슨 분석을 통해서 매크로 분석은 제외한다겠어요.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다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공부합시다. 다시 한번 총괄로 정리하면 미국 시장은 지금 딱 갈림길에 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봤죠? 갈림길. 원형 천정형으로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구간이 되느냐, 이걸 팍 돌파를 해서 지지에서 상방으로 다시 복귀하는 5-1234 파동이 전개가 되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구간에 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약간 조종 파동을 지금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리는 하이닉스를 봐서는 지금 박스권에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이 보통 3개월이면 방향을 잡는다. 그래서 한 2주 내지 3주 후에는 위로 튀든지 아니면 그냥 박스권 유지가 되든지 아마 조만간에 방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반도체지가 지금 미국이 엄청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이 미국의 S&P나 나스닥이 이 원형 천정형으로 조정을 보인다면 지수 상승은 제한적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이번 정고점 내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세 분석은 월요일 다시 한번 종합을 하면 886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 계속 우상향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부러지게 되면 880선, 그 다음에 876선의 지지력을 테스트를 하러 온다. 만약에 876이 부러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방향이 완전히 꺾이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될 수가 있다.
866까지도 20포인트 내외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이 자리는 생명선이다. 갭 상승한 부분이고 5일선 지지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방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카이사르 이런 분석들이 금요일 시장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갭 상승을 한다 하면은 이런 정고점을 돌파 못하면은 이런 십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만약에 돌파한다 해도 위에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확률이 매우 낮다라겠죠. 10% 내외. 이거 번외 파동. 결국은 이런 파동으로 위에서 십자가 이렇게 끝났어요. 그렇죠. 거의 이 구간에서 하방으로 매도는 성공을 했는데 상방 매수는 안 됐죠. 내려오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이 구간을 혹시 메우는 그런 파동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하방 공략을 하자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고점 돌파하면 무조건 도망 나오고 스위칭 매수로 전환한다. 금요일날 그래서 이 구간 돌파 전에는 하방 공략을 하자. 876이 중립 구간이다. 요거 계속 지지를 보이면 매수도 하고 부러지면 컷하고 하방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다 1, 2, 3번은 매수 구간, 여기는 중립 구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시장은 어떻게 됐냐? 위에서 매도 공략한 분들은 수익이 짭짤하게 났고, 매수하신 분은 875가 거의 닿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위에서 맴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는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 박스 내에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갭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875나 이 부분을 또 테스트하러 올 가능성이 요 박스권에 하루 더 머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거의 이제 1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옵션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옵션. 그리고 합성 포지션. 5월물의 선도 세력들이 과연, 위쪽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아래쪽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 변동폭을 가지고 우리 시장을 컨트롤 하는지, 그 해지 물량이라든지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상세하게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5월물 합성 포지션, 이 합성 포지션은 그 양매도 세력의 합성 포지션이 주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상방을 막아놓고 또 하방을 막아놓는 그런 박스의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합성 포지션으로 위주로다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물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날인데요. 일단은 이 상방은 915선 정도까지 이제 수익 구간으로 창출을 해놨습니다. 여기 검은색이죠. 이 이상으로 가야만이 콜옵션이 상당한 수익을 거두게 되고, 이 밑에서 끝나게 되면 양매도 세력이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기준점이 된다. 그래서 815선을 쉽게 넘겨주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이 자리를 넘겨주게 되면 그 다음 목표는 어디야? 830. 그 다음에 맥시멈 950에서 방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15를 넘겨지게 되면 손실이 상당히 커지죠. 콜 매도한 세력들이 이 부분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지만, 대신 뭐다? 풋옵션 매도한 것이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930을 간다 하더라도 이런 데는 손실이지만 930을 가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은 된다.
그래서 이번 만약에 5월물이 최대로 상승을 한다고 그러면 930선까지 열어놨다. 그럼 930선이 어디냐? 지난번 개파락했던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950이 맥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갭을 지금 현재는 메꿀 수 없는 그런 포지션으로 들고 있다.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해서 900선 돌파하면 915나 930선까지는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상방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900선을 돌파를 해야 되고, 그 900선이 돌파하면 815가 목표로 잡고, 815도 만약에 돌파가 된다 그럼 930선까지는 5월물이 지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포지션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890이던 900을 막 돌파를 했어. 그런데 815에서 막혀서 계속 눌림이 된다. 그러면 다시 내려오겠죠. 그런데 900선을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 이번 반등의 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상방에 대한 모든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주식도 정리하고 눌림 조정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상방에는 그런 전략이 충분히 하고, 하방은 어땠냐? 지금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다. 추세가 완전 상방으로 돌아가는 그런 파동은 아니다. 그럼 조정을 어디로 보고 있느냐? 845. 그렇죠? 지금 880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845가 1차. 그 다음에 조정이 깊어지면 810선까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 하방, 여기 하방. 그렇죠? 그래서 하방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 915선까지는 하방 공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돌파가 되면 추세로 매매하시면 무조건 최대한 이 윗단에서 하방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수를 추세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매수는 840선 내지 810선에서 상방 공략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 주체별로 포지션은 이건 좀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한 2주 정도 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이 포지션을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양매도 세력, 이게 제일 크다겠죠. 합성 주체가 옵션을 양매도를 하고 선물을 산다든지 선물을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합성으로 최대가 922, 그 다음에 810. 이렇게 되면 앞에서 분석한 이 구간 822라고 나왔는데 이 구간에 들어가죠. 이 구간에. 그러니까 지금 양매도 세력이 922선 정도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지난번 개파락했던 부분까지는 방어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개인 금투는 뭐 지금 매수를 많이 들고 있고 외인하고 기타는 양매도를 많이 들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은 상방으로 가면 맥심 922선 내외까지는, 그러면 지금 양매도 세력도 그렇고 합성 세력도 그 부분까지는 허용, 상방으로 가면 허용을 한다든지 상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설정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랫방향은 어디냐? 810선 똑같아요. 동일해. 여기. 그렇죠? 만약에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면 이번 하락 5월달 파동에 810선까지도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굉장히 숨가쁘게 왔는데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지금 분석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도 잘 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 변동성, 옵션 변동성이 지난 4월물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죠.
거의 100을 뭐 상회하는 양압이 변동성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기 날 보면 양풀이를 다 죽이는 박스권 형성해서 전멸시켜버리고 끝났어요. 제가 매우 조심하라고 했는데 결국 시세도 별로 안 주고 거의 만기 날 초토화시켰습니다. 4월 9일 날.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했던 양풀이를 완전히 죽이고 막판에 조금 수익을 주는 듯 하지만 결국 양광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날 제가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4월 9일 날 그 만기 지수를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드렸는데 딱 그 자리에 부합되게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양광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월요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위클리 쪽에 그 빅딜을 많이 하죠. 지금 이 빅딜한 금액이 여기죠. 여기 색깔을 좀 바꿔서 지금 870, 867, 865 요 구간입니다. 그날 양광이 865선 부근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부분에서 양광을 했는데 월요일날 시장에서도 범위가 위로는 890, 밑으로는 865 요 구간이에요. 앞에서 제가 공략을 해야겠을 때 890선 그렇죠? 이거 돌파 전까지는 이제 하방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밑에 내려오면 최대한 낮은 데서 875나 865, 866이죠. 요 부분이 5일선이니까 거기서 상방 대응을 하자겠는데 세력들도 그 포지션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요 구간에 들고 있어요. 월요일 날 만약에 888선 부분에 갭 상승하면 890대를 돌파해서 깔고 앉으면은 상승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902포인트까지. 902포인트도 돌파하면 최대 910선까지 허용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선두 세력은 들고 있다. 890선이 막히게 되면 요 안에서 만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파동이 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만약에 865가 이탈이 된다면 852, 845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890에서 865 박스권 포지션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치로 보면 891.90 요건 뭔 기준이냐? 코스피 200 지수예요. 200 지수, 선물 지수가 아닙니다. 지금 선물하고 200 지수하고 콘텐구가 뭐 한 4포인트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891.93이다 그러면 4에서 3 더하면 선물 지수는 895선이 되겠죠. 그 정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상방으로 이런 급등 파동이 전개가 된다. 아니면 여기서 막혀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방은 865.54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만기는 요 구간에서 지금 현재 선두 세력이 끝내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 된다. 여기서 벗어났을 때 이런 급등 파동과 무너졌을 때 하락으로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이거 참고로 대응을 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분석해 드렸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기준은 언제 분석을 한 겁니까? 4월 10일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그러면 아침에 선두 세력들이 이대로 유지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유지를 하지 않겠죠. 이게 큰 틀이고 만약에 주말에 변동성이 있다든지 장중 1시간 10시까지 변동이 있으면 카이사르가 또 요 추적을 합니다. 여기다 데이터 값을 넣어서 이 만기 구간이
뭐 900까지 열려 있는 모습이다. 아니면 850으로 깨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되면 제가 요 테이블을 다시 분석을 해서 정회원분들은 디스코드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유튜브 회원하고 준회원분들은 AS를 해드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토대로 해서 장중 이제 포지션 여러분들이 장중 포지션을 분석을 해서 외국인이나 뭐 기관 어떤 포지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면밀히 추적을 하셔서 상방으로 돌파할 건지 아니면 박스로 마감할 건지 붕괴될 건지를 눈여겨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카이사르 지금 현재 구간은 이 박스에서 그냥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월요일 시장 지금 현재는. 그러나 제가 녹화해서 올린 다음에 뭐 주말이라든지 뭐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월요일날 뭐 갭 하락을 한다든지 뭐 갭 상승을 크게 한다든지 했을 때는 약간의 변동이 있죠. 그때는 제가 정회원분들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다 전달이 가능한데 10시, 뭐 12시, 뭐 2시 이렇게 거의 이제 한 3번 내서 2번 정도 해드리니까 만기 지수를 어느 정도 추적해서 결제 구간을 찾을 수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시라. 요 테이블을 놓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벗어났을 때는 이 상단으로 밑으로 붕괴됐을 때는 최대한 845선까지 이렇게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분석을 할 게 좀 있는데 여기서 광고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멤버십 가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카페에 오셔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준회원분으로 공부를 하겠다? 그건 좀 아니죠. 월 33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점심값이에요, 점심값. 이 많은 분석을 쫙 봤는데, 저녁에 제가 한 2시간 분석한 자료를 저녁 시황을 듣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해드려요, 아침에 디스코드로 해서 매매 전략 구간 다 해드리죠. 매매 전략 구간. 그 다음에 장중에 또 뭐예요? 장중에 디스코드로 맥점 구간을 다 전달을 해드리죠. 이 많은 것을 하는데 하루에 10,000원이야. 아유, 너무 싸지 않나? 네. 저녁 시황 다 분석을 하죠. 아침에 매매 전략 다 세워드리죠. 장중에 또 디스코드로 맥점 구간을 다 전달을 해주면 여기는 하방 공략이 유리하다. 여기는 상방 공략이 유리하다. 이걸 계속 24시간 해주는데 10,000원이면 돼. 하루 10,000원. 근데 이거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따라하기. 요게 디스코드 3개월 정도 이 내용을 꾸준하게 반복 공부하면은 충분히 되는데 여러분들은 고기 잡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오시면 네이버의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오시면 요 안에 내용이 다 있어요. 공부하실 게. 보면 준회원분들 이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카이사르 인사이트에 가면 여러 경험적인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거 참고를 하시고 달빛 인사이트에 가면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있습니다. 매매 원칙 세우기,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트레이딩의 그 기본 자세, 그 다음 옵션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면 옵션 매매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매매 전략, 그 다음에 매매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걸 여러 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매매 전략 일부를 오픈해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준회원분들도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회원에 가입하면 매일같이 매매 전략, 그 다음에 국내 선물 교육 영상도 다 돼 있고 가끔가다 매매 복귀는 해드리는데 만기 예측 구간은 뭐
공이 다 해드리는 거니까 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공부도 안 하고 수익을 내려고 리딩 막 받으려고 하시는데 리딩 받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카이사르 아바타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파생을 접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내가 어느 정도는 공부가 돼 있는 상태야만이 컨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 어떤 분은 HTS에 뭐 선긋기도 모르고 옵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할 일이죠. 예. 그 만기 지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모르고 파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옵션이 뭘로 종가가 뭘로 결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분이 옵션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서 옵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공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 와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방송 회원분들은 디스코드를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해야만이 방송을 알아들어요. 제가 방송 회원들을 막 자세하게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것도 좀 해드리지만 디스코드에 전달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이 방송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팍 납니다. 근데 디스코드로 전달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다. 방송 들어야 소용이 없어요. 돈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코드를 한 3개월 했는데 나는 디스코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래서 나는 좀 레벨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방송을 신청을 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돼서 남들 3년 배울 걸 3개월에 끝내버릴 수가 있겠죠. 왜? 카이사르가 장중에 좀 교육적인 내용을 가미를 해서 방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정회원 시황인데 오늘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정회원들 이제 추가 전략을 이제 카이사르가 어떻게 세워주는지 일부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카이사르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수급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해요. 그렇죠? 옵션에 대해서 변동성 지수라든지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이 변동성을 모른다. 옵션 할 자격이 없죠. 아니 변동성이 지금 높은지 낮은지 이것도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옵션을 하신다고 하는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뭐 리딩방 들어가서 뭐 콜 사라 그러면 콜 사고, 풋 사라 그러면 풋 사고, 풋을 막 계속 뭐 물타기 하라 그러면 물타기 하고, 자기 재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깡통 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변동성이 높을 때는 수익이 어떻다? 장을 맞추더라도 별 수익이 없다. 변동성이 팍 죽었을 때, 그 변동성이 죽었다는 얘기는 프리미엄이 낮다는 얘기예요. 한 예로 아파트 가격 10억짜리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우리가 일명 뭐 딱지라고 하죠. 그게 뭐 한 1억이 붙었을 때 사는 거하고 2억이 붙었을 때 사는 거하고 3억이 붙었을 때 사는 거하고 내 수익률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10억짜리를 최대한 프리미엄이 낮은 가격에서 한 2억 갔다가 한 1억 정도 떨어졌을 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이게 비싼지 싼지를 몰라. 그냥 한 3억 정도 붙었는데도 자기가 거기 사서 더 비싸게 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것은 진짜 무지한 것도 보통 무지한 게 아니죠. 10억짜리가 3억 피가 붙었는데 거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아니 뭐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5천만 원 피가 붙었을 때,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사서 1억 3천에 파는 거하고, 그러면 어때요? 6배 수익이 나는 거죠. 1억 3천에 사가지고 그 3천만 원 프리미엄 붙었는데, 아니 3억 붙었는데 3억이 붙은 다음에 사서
수익을 내려면은 얼마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변동성을 계속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옵션을 하시는 분이 많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이게 테이블을 보면 당일 추세 매매, 당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전일 고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5일선이 중요한지, 전일 저점이 중요한지 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멍하니 호가창만 보고 오늘 매크로적으로 오늘 미국장이 올랐으니까 뭐 상방일 거다 이렇게 대충 해. 그런데 매수를 했는데 전일 고점을 계속 돌파 못하고 밀리고 하는데 이 매수한 걸 팔지를 않아. 왜? 상방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전일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추가 상승을 하는 거죠. 미국장이 아무리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전일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 치는데 계속 옵션 들고 있어. 예, 뭐 2.0에 사서 3.0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아.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기서 머물렀다가 이 풀이가 다 죽어서 2.0에 샀는데 1.0으로 돌아. 이 지수는 그대로인데 하루 종일 박스 치다가 다 죽어서 1.0. 그때 이게 손절친다니까. 예. 변동성이 뭔지, 프리미엄이 뭔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서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줄 알고.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 샀다. 정고점을 돌파를 못한다. 그럼 옵션은 무조건 팔고 봐야 돼요. 일단 팔고 나서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매수해놓고 오늘은 무조건 갈 거야. 가다가 플러스는 났는데 제자리로 끝나버리면 프리미엄 다 죽어서 수익 난 것까지 다 까먹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5일선 그 다음에 되돌림 구간 이런 테이블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그 만들지 못하면 카이사르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것을 쭉 보면 돼.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그럼 여기가 돌파하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폭이 있구나. 5일선이 매우 중요하구나. 여기까지 뭐 밀리면 밀릴 수도 있고 나는 최대한 이런 데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게 부러져 버리면 폭락이 되는구나. 이것을 테이블 하나로 딱 알고 매매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정의원분들이 이거 매일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 지금 이게 위클리 옵션입니다. 옵션. 양압이 20에 육박이에요. 여기 가격 있죠. 현재가. 이게 종가 기준으로. 뭐 평균 냈더니 한 20에 가까워요. 20이면은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맞춰서 수익을 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니까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887.50에 만약에 콜을 샀다. 그러면은 8.10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니까 이게 얼마 정도 올라가야 수익을 날 수 있는가 이거 계산도 안 해. 그냥 상방인 것 같으니까 그냥 매수하는 거야. 상방일 것 같으니까 아무 때나 뭐 이거 막 사는 거야. 아무 때나 사는 거야. 지수가 빨리 갈지 고속도로를 타고 갈지 그 다음에 국도를 타고 갈지 비행기를 타고 갈지 요 판단도 안 하고 무조건 사는 거예요. 상방일 것 같으면 2.0에 사서 하루 종일 들고 있다가 빵이 되는 거죠. 그런 옵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양매수는 안 되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이키드 매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프리미엄이다. 아셨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여기서 반토막 정도는 나야만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다.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행상가 887.50에 8.10에 만약에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는 얘기는 결제가 얼마가 되면 895.60, 895.60이면 여기에요, 여기. 이거 넘어서야만이 여기까지 딱 도달해도 본전이야. 8.10포인트가 올라가도 본전. 895.60 이상 올라가야만이 그 다음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런데 이 비싼 거는 그냥 덥석 사는 거예요. 덥석. 그냥 상방일 것 같아서. 타이밍, 옵션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니까. 이게 아침에 사서 바로 만약에 895까지 가면 수익을 많이 주겠죠. 뭐 100% 가까이 주겠죠. 그런데 여기서 890 정도 올라가다 저항해서 밀리고, 가다 밀리고, 가다 밀리고, 그 다음에 이 풀이가 8.10에 샀는데 6.0까지 죽었어. 그 다음에 890 돌파를 했는데 가. 근데 6.0까지 죽었다가 뭐 9.0까지 살았어. 그 플러스는 다행이야. 근데 가다가 눌리고, 또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안 가. 오전 내내 박스야. 그럼 이거 프리미엄이 여기서 얼마야? 6.0으로 다시 내려가 버린다. 아니면 뭐 5.0까지도 죽어버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녁 때쯤 와서 여기 왔는데 이때는 프리미엄이 2.0 된다니까. 2.0. 지수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8.0에 사서 895까지 저녁 때 왔다. 저녁 결제 구간 시간대 왔어. 그럼 얼마가 돼요? 1.0에서 2.0까지 죽잖아. 그럼 8.0에 사서 8포인트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때 도달이 만기 시간에 다 와서 도달이 됐다. 그러면 이제 빵원이 다 되는 거예요. 맞추고도. 이 사실을 알고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옵션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오전에 옵션을 되도록이면 뭐다? 하지 마시라. 만약에 오전에 하고 싶으면 빨리 사서 30분 동안 보유를 해서 수익이 나면 빨리 털고 도망 나와라. 30분. 1시간, 2시간 갖고 가지 말고 사서 30분 안에 승부를 보고 수익 나면 청산하고 다시 무포지션에서 장세를 보고 있다가 다시 프리미엄이 좀 또 다운되면 그때 들어가서 매매를 하면 좋겠다. 그 오후에 언제 하라? 2시 이후에 싸우는 것이 개인 투자자, 옵션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는 가장 좋은 시간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 안 듣죠. 아침부터 뭐 올라갈 것 같은데, 뭐 내려갈 것 같은데, 뭐 사정없이 들어가야지. 맞추고도 돈을 못 번다. 네. 여러분들이 옵션 실패하는 것이 그겁니다.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카이사르보다 장은 더 잘 맞죠. 그런데 돈이 안 돼. 카이사르는 장을 모르더라도 그 타이밍을 알아. 이때 들어가면 수익이 날 수 있는 타이밍. 이때 들어가면 손실이 엄청 나는 그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그 나쁜 타이밍은 안 들어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 그래서 수익을 적은 돈으로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들어가. 올라갈 것 같다. 아침. 땡! 8시 45분 되면 땡 매수. 상방이면. 하방이면 푼 매수. 뭐 9시 땡 치면 그냥 뭐 올라갈 것 같으면 무조건 상방. 뭐 콜 매수. 내려가면 푼 매수. 이렇게 매매를 한다고. 그러다가 지수를 맞추고도 수익을 못 내고 나온다. 그래서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지금 지수가 885라고 보면 905포인트 가격 이게 종가예요. 야간 종가.
그 월요일날 만약에 상방이라고 생각해서 905무를 2.05에 매수를 했어. 그러면은 지수가 얼마 올라야 되냐면 885선으로 계산을 했을 때요. 여기 보면 20포인트가 올라야 돼요. 선물 지수가 20포인트.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 거의 150포인트가 올라야 돼요. 이게 150포인트가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물 20포인트가 장중에 시작해서 20포인트가 올라야 된다고. 2.05에 매수를 했으면 최고 수익을 내려면은 22.05가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905.00이면 907.05 이상부터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많이 올라야 돼? 여기 907.50 이상 가야만이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프리미엄이라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싸다고 이걸 사. 어떤 사람은 뭐 910물 이거 1.30도 사고 뭐 912점. 아니, 장이 좋을 때는 수익이 나죠. 이게 복권 사는 거라니까, 복권. 근데 어떤 때는 복권보다 확률이 떨어지는 걸 사고 있다고. 예. 아침부터. 땡 치면은 그냥 매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손실 크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22포인트를 올리려면 어떻게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에서 8% 상승시켜야 돼. 그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에서 8% 상승하는 경우 이제 몇 번이나 돼요. 호재가 나와서 갭상승을 했을 때 7, 8%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상승은 보통 한 2%, 3%가 맥심이에요.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되면 장중에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게 뭐 기껏해야 900선, 뭐 895선. 이거 확률이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비싸고 사서 여기 이제 꾸역꾸역 올라와. 이렇게 매수해서. 여기 갔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또 올라갔다 밀렸다 이렇게 왔는데 이게 5장이야. 이거 얼마 돼 있겠어요? 뭐 2.0에 산 거 뭐 0.5나 이렇게 됐겠지. 이제 지수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프리미엄을 다 까먹고 마이너스가 엄청 나 있는 거예요. 이게 0.5 되면 뭐라고 하냐. 에이, 뭐 빵원이 되든지 말든지 운명에 맡기겠다. 그리고 그냥 이것도 안 챙기고 그냥 결제를 했다가 결국 다 빵원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랬죠. 이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차라리 900대까지 내가 상승 파동 봤는데 900대까지 올라와서 내가 905에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오후장에, 오후 2시에. 그래서 0.5에 매수를 했다. 0.5 얼마 안 되잖아. 손실. 한 계약에 12만 5천 원이잖아. 한 계약 사서 빵원이 되든지 이게 막 폭발을 해서 910선까지 가서 뭐 5.0에 결제가 돼서 12만 5천 원 했는데 수익이 한 5, 60만 원 났다. 이런 매매를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카이사른 얘기는. 네. 그러면 간단히 또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나면 무슨 얘기냐? 아파트가 여기서 10억이야. 네. 근데 오르긴 오를 것 같아. 그런데 하루 만에 2,200만 원이 오르는 거야. 하루 만에 2,200만 원이 이상이 돼야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10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이따 저녁 때 자기가 2,200만 원을 주고 프리미엄을 주고 이걸 사세요 하니까 덜컥 산 거야. 이거 이상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루 만에 2,200만 원 뭐 오를 때도 있죠. 하루 만에 뭐 1억도 어떤 경우에 오를 수도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루 만에 2,200만 원씩 오른다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죠. 하루 만에 30일이면 얼마요? 6억이 올라? 네. 16억 아파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기껏 오르야 10억짜리를 하루에 오르면 얼마 오르겠어. 네. 뭐 몇백만 원 오르겠죠. 가끔 가다가 어떤 호재가 발생했을 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옵션은 어떤 대규모 호재가 나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뭐 삼성전자 실적이 막 받침이 돼서 뭐 폭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과 미국이 합의가 잘 돼서 이제 뭐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경우에는 뭐 사도 돼요. 막 묻지마 매수들어서 급등할 수 있지만. 근데 큰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방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 가격이나 그냥 아침부터 막 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옵션은 다 녹아서 빵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은 이벤트가 있었을 때를 한다든지 그 이벤트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말고 만긴 날 오후 시장만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득이다. 그리고 거기서 잘 맞추면 수익이 극대화되지. 아침부터 땡 쳐서 매수해서 돈 버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2.0에다가 이 CP 발행이라고 돼. 미결제 막 증가시켜서 막 매도하는 이 큰손이나 헤지펀지들은 왜 여기다 매도를 하겠어? 막 무위험이 수익이잖아. 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야. 불가능이 뭐 90에서 95%가 가끔 한두 번 이게 물어주긴 하는데 거의 10번이면 뭐 9번, 100번이면 뭐 한 95번은 결국 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수익 챙겨가는 거야. 그래서 기관이나 큰손들, 헤지펀드들은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 발행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잖아요. 그래서 양매도라고 하죠. 양매도. 대부분 양매도 세력들이 돈을 다 회수해 갑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달려들 경우. 먹잇감이 되더라도 5장의 그 작은 프리미엄을 주고 한번 해봤을 때는 그건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침부터 비싼 가격에 당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꼼꼼히 해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어쩌다가 뭐 이벤트에 걸려서 폭락이나 폭등파동에 내가 아침부터 들어갔는데 막 폭등하고 폭락을 해서 큰 수익을 내. 다음에도 또 그렇게 수익 나는 줄 알고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야. 그렇죠?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양매수도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몰라. 무조건 모르니까 양매수를 해야 돼. 그래 아침부터 양매수를 해. 그러다가 쫄딱. 이것도 쫄딱 망해. 양매수하는 이게 주야간 차트인데요. 그러면 양매수는 뭐냐면 방향성을 모를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상승으로 치고 갈 수도 있고 하방으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 양매수는 이런 쌍봉으로 저항인 자리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만약에 월요일날 시장에서 888선에 시작을 했는데 얘가 막 올라와서 890대에서 막 싸워. 그러면 여기는 저항이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고 싸우다 돌파할 수도 있잖아. 이런 데서 양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가장. 그 다음에 여기 시작해서 막 밀렸어. 885선 정도. 여기도 상당히 지지력이 상당히 많아. 이게 여기서 받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잖아. 그럼 3번. 그 다음에 4번은 여기 다중저점이잖아. 여기도 지지에서 다시 박스로 올라갈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어. 그 3, 4번에서 하방에서 매수, 상방에서 2번, 1번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양매수면 그냥 아무데나 여기서 저기 1.0 풋콜 그냥 1.0하고 양매수를 하고 여기도 그냥 또 해. 그냥 뭐 또 죽었어. 0.8, 0.8 또 매수하고 또 물타기 0.5, 0.5 그러다가 이 박스에 갇히면 완전 망하는 거고 어쩌다 이렇게 매수했는데 탕 튕겨서 콜에서 뭐 한 3.0 이렇게 가서 어쩌다 수익이 날 수는 있죠. 여기 무너져서 그건 오전에 매수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니고 오후장에 매수했을 때 그렇게 수익이 났죠. 움직였을 때. 오전은 여간에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매수도 할 때도 어떤 변곡점 지수를 찾은 다음에 최대한 버티고 이 안에서 움직일 때는 양매수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벗어날 때 한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큰 파동 또 벗어날 때 한다든지, 여기 큰 하락 파동에 벗어날 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양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양매수 방법이다.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아시죠? 오늘 옵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월요일날 위클리 옵션 양압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럼 되도록이면 매수 플레이는 안 했으면 좋겠고, 돈이 있으신 분은 양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아시죠? 그 다음에 행사가 이런 가격은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서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오전에는 이렇게 비쌀 때는 오전에는 하지 말고 오후장에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수익을 또 극대화내는 방법이다. 오전에 했을 때는 빠르게 청산하고 도망 나와야 된다. 그리고 양매수도 아무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갈림길을 찾아서 내가 맥점 구간을 찾아 놔서 이 구간에 왔을 때 대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조금은 연구를 하자. 아무 데서나 매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게 논스톱으로 녹화하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는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것은 정의원분들은 나중에 하고, 요 테이블을, 제가 옵션 테이블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옵션 추세 원리, 교차 원리, 승부 가격대, 행사가, 옵션 가격대, 양매수하는 가격대 해서 하루의 변동성이 과연 20포인트냐, 30포인트냐, 40포인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요 테이블을 만들어서 양매수를 해봐라, 이렇게 연구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과연 4.5, 4.5 가격일 때 양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얼마만큼 나느냐, 이것을 본인이 데이터로 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연구해서 아니 그냥 뜬구름 잡기 해서 매매해서 돈 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가격대에 양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매를 하면 성공률도 높고 돈도 많이 벌을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그걸 하기 싫은 분들은 옵션 하지 마세요. 아예 근처도 오지 마세요. 이 옵션으로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주말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몰라서 정의원분들 시나리오 전략은요, 네이버 파동연구소에 일요일날 야간에 올리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에 디스코드로 해서 전략, 시나리오 전략 2개, 하방 전략 2개, 상방 전략 2개, 그 다음에 옵션 전략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매우 길었는데요. 지금 1시간 38분 정도 요 시간에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꼼꼼하게 보시고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 카이사르가 하방 얘기를 좀 오늘 많이 했습니다. 하방 얘기를 많이 해서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 이 과열권에서는 한번 하방 공략을 할 수 있는 구간, 되돌림 72% 구간에 왔다. 그래서 하방을 우선 때리는데 돌파되면 무조건 컷하고 도망 나오라겠어요. 나중에 카이사르가 하방 얘기 계속 얘기해서 나 하방으로 했는데 손실이 엄청났다. 이거 항의하지 마세요. 컷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위칭 매수를 해서 컷 나간 만큼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주말 사이에 또 호재가 나서 갭상승을 890 이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매도를 치면 안 되겠죠.
갭상승해서 막 쭉쭉쭉 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하방이라고 매도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지금 쭉 분석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갈림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상방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면 제가 나중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AS로 제가 분석을 해서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 한계 구간에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다 도달이 됐다. 여기서 방향을 가르는 그런 구간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해드린 것은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꺾어질 수도 있고 한 단계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참고를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